이제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인증수단의 다양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제시하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그 정도의 오늘 뭐 그 내용은 할 건 아니니까요. 실제 간단한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네. 그 이전에 생체 인증 업체에서 루트 CL을 만들어서 인증 서비스를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주장하는 루트 CA입니다. 최상위 인증기관이죠.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전자서명법 범위 안에서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냐? 워낙 기술 범위와 정책인 거 만드는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양한 인증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 인증기관 한 군데 딱 최상위 인증 루트 CA 두고 서비스하면 됩니다. 최상위 기관 현재 전자서명법 아래에서 루트 CA가 되는 겁니다. 자체가.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증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다. 그건 선택의 대상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많이 논의됐던 부분인데요. 11번입니다. 인증서의 저장 위치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요거는 우리 다 공유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아닙니까? 아니 이 새 안을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김인석 교수님 잠깐 정리해 주시죠. 그 저장 장치 아까 크라우드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어떤 저장하는 거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접근하도록 그 수단. 이 마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PC에 저장하고 있으면 위험하고 크라우드에 저장하면 안전합니다. 크라우드에 저장해서 통합 관리하면은 통계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 하는 감독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가져올 거냐 거기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장 수단을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좀 명확하게 해서 이래서 안전하다. 그래야 감독원에서 아마 보안성 심의가 날 겁니다. 네. 그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히스토리도 제일 잘 아신 우리 김인석 교수님께서 자, 저장 위치에 대한 접근 방법 이렇게 정리를 앞에 거랑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임영 기자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잠깐만요. 마이크 쓰시죠. 그 아까부터 계속 웹크립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핵심이 그냥 SOP랑 그러니까 same policy origin, 그러니까 same origin policy라는 부분이랑 요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인증서 보관이 어디가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런데 아까 그 웹크립토에서는 인증서를 브라우저 단에서 저장을 하느냐 아니면 클라우드 단에서 저장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거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겠는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다 떠나서 SOP는 다 떠나서 만약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인증기관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증기관은 이제까지 그냥 로컬로 발급을 해주고 로컬로 발급을 해주면 그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비용이 더 이상 발급 이후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거 접근 방법이니까 아까 뭐 어떻게 원래 인증서 자체는 PKI로 키쌍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암호가 없어도 돼요. 근데 워낙 탈취가 많으니까 암호를 지정을 해놓는 건데 만약 이 키 자체를 클라우드 상에서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 보호하는 방법 많습니다. 뭐 IBM도 솔루션이 있고요. 트랜잭션을 시큐어하는 솔루션이 있고 뭐 많은데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인인증기관의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로 구현을 할 경우에 클라우드 어센티케이션을 구현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그런 방식을 이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클라우드 방식은 사실 위험하거든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새로운 방안은 사실은 약간 우리 번외니까요. 네. 아니면 잠깐 끝나고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네네. 요거는 우리 인증기관하고요. 한번 조금 있다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12번인데요. 지금 보안 컴플라이언스와 국제 동향 그리고 우리가 참고 삼을 만한 내용이 없는가라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지금 어떤 뭐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그동안 접근해왔던 성향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포괄적인 운영 환경 자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아까 이동상 이사님이 조금 소개하실까요? 예, 이게 주제를 이제 제가 그 집어넣자고 해서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같으면 이제 금융권이고 그 카드 쪽에 이제 PCI DSS라는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받으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가 다루는 영역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그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2008년부터 이제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그 국내의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든지 또 그 PIMS나 또 이제 국내 컴플라이언스들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그 실제 이제 그 PCI DSS 같으면은 그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이제 민간에서 지정을 하고 오디터도 결국 이제 위원회에서 오디터를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이 또 민간 회사들이 이제 그 이 위원회의 구성 요건으로 되고 또 그 오디터의 불법을 이제 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오디터가 소속된 회사에서 어떤 보험으로 어떤 프로텍션을 걸고 또 감사 결과를 민간에서 상호 검증하고 또 감사 결과는 또 민간에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의 활용은 뭐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봤었고요. 근데 국내에서 뭐 ISMS나 PIMS 또 인증방법 평가 제도나 보안성 심의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전자금 감독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체크리스트는 유사해요. 그 뭐 이제 일부 중첩되는 것도 있고 더 강화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그 평가하고 심사하는 최종적인 주체가 국내는 이제 이게 관이라는 거죠.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또뭐 키사라든지 이런 이제 관에서 이런 것들을 그 계속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으면은 그걸 다 바빠서 저희도 그 기사에다가 뭐 ISMS 인증받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바빠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하시는 것처럼 일단 바쁘고 인력이 모자라고 또 굉장히 고급 인력이 있지만은 또 다른 영역에 또 리소스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 수용을 못해요. 관에서 다 처리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게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보안 얘기할 때는 아까 보안성 심의가 전체적인 보안성을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보안성을 민간에서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관에서 수인하는 이제 그런 체계로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어떤 제안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결국은 우리 제도네요. 우리 그동안 우리가 오랜 동안 해왔던 제도고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부분을 최대한 뭐 제3자로 바꿔서 하는 틀. 뭐 이 부분은 네. 잠깐 네, 마이크 들으시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감독원 보안성 심의 얼마 정도 걸립니까? 요청하시면. 제가 그거 담당할 때는 최대한 1개월 이내에 보안성 심의를 완료해 주는 거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그때 보는 게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을 보는 건 아니에요. 감독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 예를 들어서 보안 제품, 암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CC 인증받은 거, 국가에서 인정한 거 이런 것들을 쓰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고 그것의 운영을 제대로 하는가를 보는 거지 그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민간이나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원에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런 그 기술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틀에 맞는가 관리 통제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거를 보는 게 보안성 심의입니다. 그게 네, 실제 이제 그 결국에는 보안성 심의가 그 카드사나 이제 은행들이 보안성 심의를 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평가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안성 심의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평가를 그 하다 보니까 그 제3자가 이제 살짝 뭐 살펴보면은 굉장히 민감한 취약점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것들 리포팅하면은
그냥 이제 슬쩍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서비스 내려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제가 볼 땐 제3자 평가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금융기관 아니더라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그 관에서 추인하는 형태가 되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새로운 어떤 안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글로벌하게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 스스로 또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는 이런 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지금 12번까지 왔고요. 제가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해서. 네. 자, 이제 13번, 14번, 15번이 남았는데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메인 토픽이거든요. 전자서명법 이번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초기의 재정 취지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이제 개정될 때 우리 일단 그 개정안 자체 이슈를 다 동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 내게 돼 있어서 요거는 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 요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나머지 오늘 토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말씀씩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그래도 오늘 좀 아쉽다 하는 분 계시면 뭐 한 분 정도 좀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 받고요. 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 예, 저기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소속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이정골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김성영 보좌관입니다. 네네. 오늘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한 가지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바로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금액 30만 원 이하의 그 건에 대해서는 인증방법 평가위원회에서 보안 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30만 원 이하는 보안성 심의를 안 받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케이트가 그걸 모르고 보안성 심의를 잘못해서 받으신 거예요. 예, 그걸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예. 네, 네, 그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플로우도 지켜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 이제 패널 분들 이제 정리하시죠. 네,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이번에 순서를 어떻게, 예, 박성희 부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순서대로 쭉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유포화되면서 새로운 잘못된 정보를 생산해내는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는 여기 안 계시고요, 저 멀리 가 계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잘못된 정보, 모순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법률 개정 문제로 와 계시는 각 의원실의 뭐 보좌관님들, 비서관님들 또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법률 개정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태까지 계속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공인정 기관들이 설마 이점에서 그만두겠지 이렇게 하고 계속 참고 있었는데 오늘 대표로 제가 떠밀려서 나왔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인정 기관이지만은 실제 제가 공인정책에 계속 몸담고 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기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인정서에 대한 모순, 공인정서 폐지 주장 이런 것들이 사실 왜곡된 내용들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오늘을 계기로 바로 정정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배동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시고 또 어떤 얘기는 관심이 있고 어떤 얘기는 지루하고 막 이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좀 여기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논의하는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속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활 행태에 대한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다 그걸 버리고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무엇이 진정 전자서명법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합의를 도출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해관계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저는 인증기관에 속해 있지도 않고 정부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부의 연구기관에 속해 있지도 않고 저는 순수한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발표를 하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쪽입니다. 좀 더 솔직히 소비자 쪽입니다. 소비자는 아무도 여기서 대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 현행의 전자서명법 제26조 규정에서 인증기관이 제대로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 있어서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규정의 문제,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대단히 강하게 놓았습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만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불법 행위에 관한 내용의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과실을 주장하는 사람 쪽에서 과실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원고가 그 해당되는 내용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계약 책임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과실 책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자서명법의 인증기관 책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원고 측에서 그 과실 입증하지 아니하고 피고 측에서 본인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해내야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안에 두고 있는 내용은 소비자나 이용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소비자나 이용자를 보호하겠습니까? 결국은 무엇 하겠습니까? 인증기관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체 들어와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거나 다 미래창조과학 혹은 미래창조의 창조경제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보호가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 환영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보안성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혹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저는 인증기관이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쪽에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 문제에서는 소비자 측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있게 된다면 그 문제에서 좀 더 심각하게 좀 부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이 전자서명법의 개정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전자서명법의 전부 개정 아니든 혹은 정부 아니든 혹은 그 밖에 다른 아니든 간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을 하지 말고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실제 입법기관에서 반영할 수 있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논의로 진행되어야지 이게 강학상 혹은 우리가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의 토론의 즐거움 혹은 이슈거리만 계속 던져도 실효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좀 종결을 줬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현행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하는 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13, 14, 15번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기 재정 취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나라 국민이 IT 환경에서 신뢰받고 자신이 IT 사이버 환경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전자서명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제정을 했고 그래서 많이 운영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뭐 하드디스크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뭐 약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보면 그걸 다 국민을 원했던 것이고 하드디스크에서 빨리 뽑지 못했던 것도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뽑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엔 그건 불편이 따르고 그러면 보안성을 우선할 것이냐 편리성을 우선할 것이냐 보안과 편리성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신문기사에 리플이 달리는 걸 보면
불편해서 못 살겠다,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현재 개정안처럼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보자.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완전히 바꿔서 누구든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 참 좋은 취지입니다.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요. 정책적으로 영미법 체계냐, 뭐 대륙법 체계냐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래도 대륙법 체계가 좋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왔고 게임 같은 것도 자유도가 많은 게임은 사람들이 잘 선택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스토리보드가 있는 것들 그거대로 따라가면은 아주 즐거워하면서 잘 하지 않습니까? RPG 게임 같은 것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디렉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의 관주도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쪽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전자상법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 중립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여기 앞에 공인인증서 이용 환경 전자상법이 인프라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용 환경에서의 많은 어려움, 허점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방향이고 새로운 인증수단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인증수단은 본인 확인 수단에서 인증에 대한 정의도 했지만 좀 구별을 해서 다양한 수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공약으로 글로벌 환경에 맞는 공인인증 체계 마련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에. 그래서 거기에는 공인인증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증 체계가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 맞는 공인인증 체계를 더 개발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에 타 법률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데 개정을 하면은 현재 저는 백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저는 한 95개 전자사용법 빼고 한 95개 정도의 법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용어를 다른 법에서 끌어다 쓰고 있고 공인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법률행위 관계에서 우리가 계약자의 원칙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휴지 토일렛 페이퍼 뜯어서 거기서 제가 교수님에게 1억 원을 준다. 교수님이 저에게 땅을 판다. 이렇게 써서 계약을 해도 그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고 입으로 구두로 얘기해도 그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죠. 근데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화장실 휴지로도 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롭지만 이렇게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공인전자서명을 쓰면 그게 충족이 되니까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도입을 했던 것이고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랑 유사한 독일법과 일본법도 문제가 있는데 왜 그 나라는 조용할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6시간을 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끝장 토론 하기로 했는데요. 저쪽에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다 듣고도 한치도 입장이 안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난 참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고요. 내가 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과거에 이래서 이렇게 왔다, 또 옛날에 했다, 좋지요. 그거 참고는 됩니다. 근데 이제 토론은 현재 2013년도 현재의 상태를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때 어떻게 지난 10년이 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아까 이제 우리 배 선생님께서 이제 전자서명법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셨는데 아까 그 토론과 관련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본 문구에 의하면 공인자를 뺀 것이 소위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PKR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다른 기술도 수용하게 해달라는 뜻이다라고 저는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배 선생님은 또 법하시니까 저는 국어밖에 모르니까 제 해석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이제 10년 전에 또는 6년 전에 김기찬 교수가 법하시는 분 아니에요. 또 기술을 잘 몰라서 잠깐 많이 아시기 전에는 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신문이나 누구에는 말이죠, 김기찬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전하다가 보니까 이제 몰라서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공인인증서 폐기다 이런 얘기가 혹시 어디서 기록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현재 시점에서 그 김기찬 교수가 김기찬 교수의 그 입장은 공인인증서 폐기가 아닙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폐기라면은 문구를 그렇게 안 썼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기를 운운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거는 모르겠어요. 한 5년 전에 트위터 김기찬 교수가 잘못 올려서 한 게 있으면은 모를까. 하여간 현재 시점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문구도 그렇고 김기찬 교수의 입장도 그렇고 그게 아니다.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루트 CA를 하나 더 만들면 옥상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위에다 뭐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 말이죠. 수평적인 조직을 하자는 거라고요. 그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기사 여기 우리 패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공인이라는 글로벌이지만은 글로벌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그걸 계속 공인을 강조하시는데, 그 공인은 만약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한국만 공인이에요. 세계적으로는 공인이 안 되고 있어요. 공짜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뭐냐 하면은 저 충남대에 있는데 충남대 웹사이트가 인증서를 말이죠, 키사 걸 받아서 구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크롬이나 사파리로 들어가면 경고가 딱 납니다. 나 인증서 이건 내가 모르는 인증서니까 네가 위험을 감수하고 그 다음 페이지 진행할까요 말까요 물어본다고. 뭐냐면 키사 인증서가 우리가 다 쓰잖아요. 크롬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60%인가 그래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파리하고 크롬이 그렇고요. 파이어폭스는 더 해요. 파이어폭스는 제가 충남대인데 충남대에 앉아서 충남대 페이지가 안 들어가요. 얘는 물어보지도 않아. 얘는 더 강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글로벌리 인정이 되는 그 인증 체계에서 인정이 된 기관이 아니라 아예 얘는 이제 유저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진행이 되다가 또 혹시 뭐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파이어폭스는 아예 진행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게 지금 키사 인증서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소위 공인이에요. 그게 글로벌 공인입니까? 예.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 그리고서 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정부가 도장을 찍으면 안전하고 민간이 하면 그거는 좀 의심을 해야 되고, 혹 이런 뉘앙스가 자꾸만 있는데 그거는 이 보안 문제뿐을 떠나서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을 잘하셨어요. 뭐냐면 정부는 체계를 갖추고 추인하는 기간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나 정작 그 담당적어는 그거는 민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추인 정도가 아니라 첫 도장을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지금 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나서가지고 도장을 찍고 말고 하는 거는 그거는 체계가 잘못됐다. 그 금융감독원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원자로도 지금 그 양반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하는데 우리나라 그냥 목숨을 담보로 지금 부정을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누가 보장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서로 견제 체제가 민간을 포함해서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끝날게요. 아까 액티브엑스를 이제 우리 박 선생이 정보인증에서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다른 게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웹표준도 있고 다른 게 액티브엑스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를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경악을 한다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액티브엑스가 도대체 대안으로서 논의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나 우스꽝스러운 현실이다 이거죠. 액티브엑스는 이미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걸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완전 폐기한 기술이에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OS에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유저가 일부러 저거 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액티브엑스를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나 또 나서가지고 액티브엑스를 보안의 그 기술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 보안현의 후진성입니다. 아까 후진성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해가지고 저 액티브엑스로 뭐 해킹하는 거 저 교육문화관에서 500명이 막 저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도 있어요. 국제대회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액티브엑스를 저 은행 해킹하는 거 있었어요. 세계적인 그 해커들하고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보고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그 보안 기술 되게 좋죠. 저런 거 찾아내고 말이죠. 저런 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냥 뒤에 있었다가 난 관심 없는데 나간다고.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는 액티브 X 없어요. 저런 가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 액티브엑스는 말이죠. 뭐가 하냐면 발암물질로 FDA에서 공인이 돼가지고 식품에 있으면 식품을 폐기하기로 돼 있는 국제적인 그런 기술이에요. 벌써 2007년, 8년에 지금 아까 5, 6년 지난 우리나라가 세계 뭐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저희 관계되는 분들이 액티브엑스를 보안 기술의 대안으로 논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까 알라파고스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전체가 얼마나 북한 나는 주민들이 세뇌당하듯이 착각 쪽에 살고 있는가 저는 그거 지적하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찬 이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지금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자 환경, 운영 환경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서명법 개정안이나 점검법 개정안이 제안이 됐고 그 제안의 주요한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 선택권을 이제는 주어야 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 기술 내지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는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 선택권이 기존에 있는 PK와 인프라 뭐 이제 다 없애버리자, 공인인증 기관 이제 그 회사 없애버리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두고 또 새로운 거 하나 뭐 이제 다양한 대안들이 이쪽 이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안성에 대해서는 어떤 제3자가 충분하게 보안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 대안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만들자라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제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네, 보좌관님. 잠깐 그럼 보좌관님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하시죠. 자꾸 김대웅 교수님이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던데 저희 최재천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이나 저희 이종골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 그 어디에도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검토 보고서에도 그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자꾸 공인인증서를 자꾸 논의를 하시는지 지금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보안 기술도 은행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보안 기술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공인인증서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지금 강조하시는 쪽에서는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보안 기술을 채택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는 모르지만. 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 아니 의도가 아니라. 근데 자꾸 지금 그 보안 인증 기관들이 계속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이종걸 의원실의 법안은 공인증서 폐지를 담고 있지 않지만은 최재천 의원실의 법안은 공인증서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 폐지가 아니고 공인 인증 제도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만일 공인 인증서가 제도를 폐지하면 공인증서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공인증서가 존재합니까? 저 인증서 그때부터는 공인 인증서가 아니고 완어부 인증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공인 인증서가 그렇도록 보안이 뛰어나고 사용자 편리성이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이 채택됐을 때도 공인 인증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나중에 평가할 문제인데 시장이 평가하기도 전에 보안 인증 업체들에서 자꾸만 지금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잘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상대방 의견으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키사에서 오셨죠? 예, 키사 전자인증팀의 이원철 책임연구원입니다. 네네. 예,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제 거기에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전자금융거래거래처법 취지는 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공인인증제도 폐지냐 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최대의 문제점은 제가 뭐라고 보고 있느냐면 개정안 내용에 보시면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 있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될 역할을 명시를 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전혀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민간 분야는 완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민간에서 그런 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민간 자체적으로 그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자생이 되면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보안 솔루션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영역이 성숙이 된 단계냐인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약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공약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자꾸 저도 제 입장에서 이해를 하신 것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공인 인증 서비스 허용입니다. 공인 인증 서비스를 허용하라고 했지 제가 김희찬 교수님 발의 내용에 보면 김희찬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인증 서비스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자를 빼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이걸 왜 기억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대선 나오실 때부터 공약사항 3분의 공약사항을 보고 이 공약이 채택이 되면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몇 개월 좀 고민을 하면서 이 공약이 말하는 내용이 과연 뭘까에 하는 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짧고 함축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 서비스 허용입니다. 정부가 공인인증 서비스에 손을 놓지 말고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앞에 수식어가 붙여있죠. 현재 문제가 많으니 글로벌 환경에 맞도록 해라. 글로벌 환경에 맞는 공인인증 서비스 허용입니다. 글로벌 환경에 맞게 바꾸라는 거지 글로벌 인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환경에 맞도록 우리나라에 문제가 된 액티백스나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의 문제가 다양한 공인인증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만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 다른 많은 공인인증 수단들도 같이 정부가 힘써서 쓸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지 정부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자선거 개정안에 보면 과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맞추고요. 끝나고 하시죠. 위대한 김일성 수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그런 멘탈리티야. 나 놀랍네. 뭐냐면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와 인증서의 차이를 기술적인 구체적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 의문이 되고 그 문안을 마련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기사가 아닐까? 지금 아니 기사에서 일하는 양반이 지금 도대체 인터넷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요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하나의 네, 보좌관님, 요건 각각의 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아마 9월에 많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을 안 할게요. 이제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할게요. 조금 있다가 시간이 한마디만 지금 딱 돼서 할게요. 왜냐하면 김기천 교수님이 2012년 6월 아고라에서 서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공인증서 폐지 운동 서명입니다. 거기서 290명이 서명했거든요. 아니요. 2012년 6월입니다. 자,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부장님, 전자소년 부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오늘 끝장 보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정말 잘못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내용이 오갔고요. 지금까지 토론 중에서 이렇게 많이 오간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좌관님 와 계셔서 많이 청취하셨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쌍방의 입장을 또 이해했습니다. 물론 뭐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요 오늘 요거 진행하면서 저희 이 취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0 사태 때 은행의 PC까지 악성 코드가 들어갔고요. 하드디스크 지웠습니다. 사실은 그 악성 코드가 원장에 접속해서 원장 데이터 흐트러뜨렸으면요. 우리 금융인프라 끝납니다. 그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저희는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근본적인 대안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이제 은행들이 이 정도 리스크를 이런 솔루션에 의존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금융보안교육연구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이런 논의의 자리,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논의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면서 토론회를 좀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보안하시는 분들 애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심정적으로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쉬지 않고 같이 좀 이해하고 협업하고 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